And so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to keep from drying out. 그래서 개구리는 must remain 위에 sta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서 remain으로 바꿨어요. 영어의 지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자꾸 밝혀야 되겠죠. 많은 지문을 통해서 구문 분석을 하고 문장의 짜임을 알므로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똑같은 단어 쓰는 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stay라는 단어 쓰기 싫으니까 stay를 remain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죠. 아, 얘가 stay를 remain으로 바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까? 똑같은 얘기인데 단어를 자꾸 바꿔요. 그러면서 자꾸 시험 치는 학생들 그리고 지문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 뜻인지 알까? 같은 말인지 알까?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And so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그래서 개구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must remain, 있어야만 합니다. near the water, 물 근처에 있어야만 합니다. where, 어떤 물이냐 하면 where부터 끝까지가 앞에 water를 설명해줘요. 어떤 물이냐 하면 where, 거기에서 it can take a dip, 이때 it은 개구리가 되겠죠. 자, 대명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It can take a dip. take a dip을 갖다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잠깐 수영을 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연못이나 물속에서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가 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몸을 담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개구리가 몸을 담글 수 있는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은 가끔씩 sometimes라는 말이에요. sometimes는 at times랑도 바꿨을 수 있죠. 근데 sometime이랑은 달라요. sometime은 언젠가라는 뜻이고 sometimes s 붙으면 가끔씩이라는 뜻이에요. 가끔씩 개구리가 몸을 잠깐 담글 수 있는 water이다. 자, 몸을 그러면 잠깐씩 왜 담궈야 하느냐 물에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from drying out. keep from ing 하지 않도록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이 개구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as their fish-like ancestor did. 개구리는 또한 must 뭐뭐 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또한 must 해야 합니다. 또한 must랑 lay. 자,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야 돼요. 주어에 상관이 없이. 그런데 also 얘는 부사거든요. 이 부사라는 애가 이간질을 잘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잘 중간에 막 끼어요. 네, 그래서 must랑 lay가 붙어 있으면 좋은데 also가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죠. 개구리는 또한 lay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놓다 두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뒤에 their eggs가 목적으로 갔으니까 알을 낳다란 말이겠죠. 개구리들은 또한 그들의 알을 낳아야 합니다. 어디에요? in water, 물에 as their fish-like ancestor did. 자, as도 뜻이 엄청 많은데요. 크게 as를 전치사 as와 접속사 a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는 뒤에 구가 오고요.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옵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서는 as 다음에 주어와 did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저희는 그걸 절이라고 하거든요. 구랑 다른 거예요. 절일 경우에 as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치사의 경우는 뭐뭐로서의 뜻만 가지고 있는데 as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did는 알을 낳았던 것처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did가 나타내는 것은 laid, L-A-I-D, 알을 낳다라는 L-A-와 lay의 과거형인 laid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저희 한번 들어보셨나요? Do you lik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Yes, I do. 나 좋아해. 이때 do가 나타난 게 Yes, I like ice cream이잖아요. 그 두랑 똑같은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eggs laid in the water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s if they are to survive. 그리고 알들은 어떤 알들이냐 하면 laid in the water, 물 속에 나아진 알들은 must develop, 발달하다, 발전하던데 여기서는 생물이니까 발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이 더 나을 것 같죠? 발달을 해야 합니다. into water creatures, 물 속의 생물로 if they are to survive, 그들이 살아남으려면이 되겠죠. 이때 they는 eggs를 받고 있겠죠. 대명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8번 문장에서 하나 보셔야 될게요. And eggs laid in the water 할 때 laid가 다로 끝나는 수로 동사가 아니라는 거. 즉 다로 끝나는 수로 동사는 must develop이라는 것이죠. 자, 수로 동사와 준동사 차이 구별하는 거 독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if they are to survive 되는데 are to survive 이거를 갖다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중에 한정용법이랑 서술용법이 있는데 서술용법을 저희가 비투용법이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그 중에 의도를 나타냅니다. 아, 막 머리 아프시죠? 네, 저도 머리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만 드러나 주세요. For frogs, metamorphosis thus provides the bridge between the water-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dwelling adults. 되겠죠? 개구리에게, 이때 개구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개구리에게가 더 원만한 해석인 것 같아요. 개구리에게. 이제 뜻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으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뜻보다 어떤 뜻이 이 문장에 더 적합한 뜻인지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많이 해보고 문장을 많이 접해보는 게 더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For frogs, 개구리에게 metamorphosis 밑에 별표로 탈바꿈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별표로 단어를 준단 말은 이 단어가 고1 학생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단어다. 이 단어가 어렵지만 이 지문을 내가 꼭 내야 되겠으니까 이 단어는 뜻을 알려줄게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글로스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네, 글로스는 주석을 달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스 처리되는 단어 참조하시면 되고요. 개구리에게 메타모르포시스, 탈바꿈은 그래서 제공을 한다, 다리를 제공한다. 다리라는 건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뭐와 뭐 사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자, 물에 사는 어린 형태 또는 형체와 그리고 land dwelling, 땅에 사는 성체 사이의 다리. 이걸 이어주는 거겠죠. 그죠? 이 개구리는 어릴 때는 올챙이 때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다가 이제 탈바꿈을 하고 개구리가 되면 폐와 피부로 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구리를 양서류라고 하죠. 네, 저희가 답을 골라봐야 되는데 같이 독해를 하면서 답을 넣고 독해를 해서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빈칸한다 가 나오고 빈칸 뒤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3번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앞에 문장이랑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2번에서는 지금 육지에 나와서 어떠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3번에 그러나 그들은 다음부터는 육지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부터 전개된 내용을 보니까 개구리가 육지에 나와서 이제 살면은 포유류처럼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4번에 폐가 기능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폐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것에 이제 일부의 산소를 피부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얻고 호흡을 하려면 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요? 네, 개구리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촉촉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물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여전히 유지를 했다 많은 관계를 물과의 답이 1번이 되겠죠. 물과의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4번, 5번, 6번에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2번.
가졌다. 거의 모든 필요한 장기들을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개발시켜야만 했다. had to는 해야 한다. have to의 과거죠. 식욕을 개발시켜야만 한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내용 안 나왔고요. 4번 open competitive with land dwelling species. 종종 competitive 경쟁을 했다. 누구와? 육지에 사는 종들과 육지에 사는 다른 종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죠. 5번 suffered from rapid changes in temperature. 고통을 받았다. 뭐로부터? 급격한 변화로부터 온도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자, 이번 지문을 읽으면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양서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어린데 언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은 높지만 거기에 따른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배경 지식을 갖다가 꼭 영어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뭐 한글로도 읽고 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는 만큼 독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지문을 통해서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무엇보다도 아는 만큼 읽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네,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